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감각성 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조그맣게 얘기하다가 조금 크게 얘기하면 아이 시끄러. 뭐 그게 그러니까 나는 얘기할 때 똑같은데 나는 그냥 이 얘기나 뭐 별 차이 없잖아요. 근데 들으실 때 이 얘기했다 이 얘기하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러면 이제 막 소리가 막 들렸다 작았다 줄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감각성 환자들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제가 얘기하다 보면 좀 조용히 얘기해 이런 그렇죠. 게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감각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몰랐잖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감각성이라는데 우리는 그림을 그려봤잖아요. 봤더니 뭘로 나왔어요? 청색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감각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난청이 그냥 난청이 아니고 그 난청을 파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림의 도표를 보고 감각성이시네요. 그러면 이게 좋겠네요. 그러고 이걸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이거 하면서 이것까지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많이 정밀하게는 뭐 이명이 있거나 뭐 그러면 몰라도 대충 문진을 통해서 물어보는 게 이렇게 할 때 어떠냐라고 하면은 괜찮아 그러는 사람이 있고 시끄러워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감각성이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영역이 저번에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이 거의 도배하셨어요. 전대역이. 그렇기 때문에 감각성이 거의 차지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영역은 감각성이고 어떤 영역은 신경성이고 어떤 영역은 전음성이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소리를 가장 알아들을 수 있는 한 750에서 한 2, 3km 있잖아요. 거기 분포가 뭘로 돼 있느냐. 거기를 봤더니 좀 신경성으로 돼 있네. 또는 그 부분이 봤더니 감각성으로 돼 있네. 그러니까 귀는 정상인데 거의 정상에 가까운데 거기가 청색으로 돼 있으면 그러면 거의 다 자기 소리가 울리게 들어요. 그리고 그 울리게 들으면 내가 얘기할 때 내 소리가 울려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그 중간에 들어온 사람 소리가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울린 거에 끼어들어오니까 멍멍멍 거려가지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게 감각성 환자의 특징이에요. 그걸 그래프 갖고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기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왜 내기가 감각성인지를 검증해드리는 방법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얘기를 하시면은 내 소리가 내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내 입안에 있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들어오느냐? 귀의 유모 쪽하고 신경 쪽이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반응을 늦게 하는 거예요. 감각을 늦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서 들어온 소리가 쉬운 예로 에코가 돼가지고요. 에코가 돼가지고 그런 울림 소리가 대개 보면 이 고막에서 생긴 게 아니고 내 그 중추신경하고 유모세포가 반응이 늦는 거니까 했더니 한참 후에 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한 게 좀 늦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내가 볼 때는 내가 한 목소리에 울림 소리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 하고 나면 이쪽 유머나 얘가 바로 반응을 딱 멈추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목소리가 들어와도 그걸 딱 봤잖아요. 근데 감각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게 늦으니까 내 거 다 처리하기도 전에 다른 목소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섞였으니까 섞이게 들려오니까 어떻겠어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럼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면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유머하고 이제 중추신경의 그 쉬운 예로 그 반응이 늦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자극을 통해서 민감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소리를 이제 잘 캐치하세요. 왜? 내가 그 반응을 하니까. 그게 우리 지금 훈련기를 통해서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려면 뭐가 되겠어요? 했더니 내가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되는데 했더니 그러고 처리하는 거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중추신경이 이 유모세포하고 움직임의 조절을 원활하게 해주면 그렇게 맞아요. 나오는 게 바로 그 녹색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걔는 하면 받는 애예요. 그래서 제가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뇌하고 유모 간에. 그러니까 귀가 나쁜 사람들이 그냥 나쁜 게 아니고 왜 나쁜 거고 어떤 현상이 있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못 그런데 그 사람한테 계속 청력도만 좋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뭘 해야 되냐면 반응 훈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극을 어떻게 해줄 거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귀가 소리가 나면 소리들이 있으면 그 소리에 주파수들이 저번에 그 ATM이나 이런 거 할 땐 그냥 소리만 오르르 이거 들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저희 걸 하면은 주파수의 그 옥타브를 막 바꿔가면서 듣잖아요. 세 개를요. 얘 소리가 그러니까 두두두 삐비비 뚜두두 뭐 이렇게 들려오면 그 소리들이 뭐예요? 순간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중추신경에서 뭘 하겠어요? 바뀐 거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 받고 이거 받고 이거 받고 그런 거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렇게 해서 듣고선 나중에 들어보면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안 듣고 훈련한다라는 것은 뇌를 자극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 근육적인 에너지를 조금 전달해주는 쪽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머를 자극하는 게 제한적인 거죠. 근데 유머를 맨날 자극하면 뭐 하겠습니까? 뇌가 알아먹어야죠. 그래야 뇌가 대처를 해줄 거 아니에요. 크게 들어온 건 적게 들으려고 그러고 적은 거는 크게 들으려고 하는 거는 뇌가 하는 거지 유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유머가 이렇게 있는데 유머들이 쉬운 예로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얘가 움직이게 하는 게 누가 하냐면 뇌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야 키워봐. 그 대신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림프액이라고 하는 그 달팽이관에 그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진동시켜주는 기저막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기저막은 여기서 그 이렇게 툭툭 치니까 달팽이관을 그 충격음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걔는 그로 인해서 유모세포가 움직여요. 얘가. 근데 움직이긴 하는데 얘를 제어는 안 하는 거예요. 충격 온 만큼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외유모세포를 뭐라고 하면 댄싱세포라고 하는 게 리듬이 꿍꿍꿍 하면은 그 고막을 통해서 이제 뼈를 통해서 달팽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꿍꿍꿍 했으니까 얘가 퉁퉁퉁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따라 기저막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유모세포가 움직여요, 이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얘가 움직였는데 이게 과하게 올라왔는지 또는 잘 안 올라오는지 그거를 내가 보고선 뭘 하냐면 얘한테 야, 더 제껴봐. 또는 이거 너무 크니까 덮어. 이런 명령을 중추신경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그래서 이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모세포가 무슨 전기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고 유모세포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명령을 받는 건데 그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쉬운 게 우리가 감각이라고 그러니까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을 맡고 뭐 피부로 느끼고 귀로 듣잖아요. 얘네들을 이제 일명 말초신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말초신경들은 뭐 한 겁니까? 누구한테 주려고 하는 건가요? 뇌한테 주려는 감각이잖아요. 그럼 뇌가 거기 있는 그 오감들을 말초신경을 받아가지고 이제 뭔가 얘가 동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뇌가 하는 게 딱 하나, 두드러지게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각입니다. 통각이 뭐냐면 통증. 그러니까 이명소리도 뭐예요? 이명이 감각으로 보는 걸까요? 아니면 몸이 안 좋다고 해서 표현하는 걸까요? 안 좋다고 표현. 그렇죠. 통각이에요. 그러면 이명은 누가 주는 거냐? 누가 만들어내느냐? 바로 뇌가 만들어내는. 근데 단 어떤 경우에 뇌가 만드느냐? 신경성일 때만이라는 거예요. 만약 전음성이라면 걔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근육이 움직여서 들린 소리예요. 그건 잘 들어야죠, 뭐 이명 그것도. 그러니까 전음성 이명은 그냥 우리 인체 내의 변화에 의한 하나의 그 쉬운 예로 뭐라 그럴까요? 그 수돗물이 쑥 지나가는데 파이프 우리 집에는 내 방에는 파이프가 없는데 옆에 집이 지나가고 있어. 근데 내가 듣잖아요. 그 소리가 샤 하면. 그쵸? 그건 얘가 갔는데 내가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듣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건 다 전음성인데 뇌가 지정해서 듣는 이명 소리가 있다면 신경성 이명. 얘는 통증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나타나는 그 신경성 이명은 다 어디냐? 귀에서 안 들리고 머리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머리에서 들리는 이명 소리는 통증인 거예요. 뇌가 맞아요. 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골치 그러니까 아파요. 구분을 해요.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머리 아파요. 같은 이명이라도 신경성 이명, 즉
그 우리가 뇌명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신경성 이명 같은 경우는 뇌가 주는 거예요. 즉 이명도 통증이잖아요. 우리가 어지러운 것도 뭐겠습니까? 통증이죠. 이것도 통증이에요. 통증이죠. 그럼 그 어지러움을 누가 판단하느냐? 뇌라는 놈이 하는 거예요. 그럼 뇌가 무슨, 우리가 보면 우리 귀 중에 정전기관이라고 있잖아요. 평행을 잡아주는 거. 자, 거기 조그만 석회가 있어. 그걸 이제 이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석회가 이제, 덩어리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 부분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단단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거가 나와도 유모세포를. 돈이 다 있는 줄 알았어요. 본래 아, 이석이 들어있지 않아요? 7개? 그렇게 배웠어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석회가 돼가지고 아니, 떨어져. 석회. 아니,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단백질이잖아요. 네, 모든 그게 게. 이제 그 단백질이 우리가 그 담석도 있지만 담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 단백질요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좀 몸이 안 좋고 그러면 소변을 통해서 단백뇨가 얼마 그 단백질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단백질이 결국은 만나면 고령화가 되거든요. 예. 그게 점점 쌓이면은 그게 뭐 어디 콩팥에 무슨 뭐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건 이석이라 안 하고 담석. 담석이라고 그러죠. 하죠. 돌석자 다 똑같잖아요. 예. 담석이래. 그러니까 담석과 이석은 무슨 차이가 있냐? 담석은 음식물을 먹어서 그 중에서 칼슘하고 뭐 비타민 뭐 이런 게 막 합성이 되면서 하나의 고령화가 되는 거예요. 사리. 단단한. 그렇죠. 사리가 그거예요. 그것도 돌이잖아요. 위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떤 음식물과 음식물이 전부 다 합성을 사리가 통해서 많구만. 딱딱해지게 되는 게 그게 하나의 돌석자를 쓴 거예요. 근데 귀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 우리 그 뼈로 형성되는 그 과정 똑같아요. 칼슘 그 물질 중에 이제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조각이 빡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조각이 아주 아무것도 아닌 조각이 그 정전기관 안에 유모세포들이 거기도 쫙 있어요. 균형 잡아주려고. 근데 거기를 막 왔다 갔다 휘젓고 다니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막 뭐가 와서 툭 건들고 가고 막 그래. 그러니까 툭 건드니까 신경한테 야 여기도 있어. 그러다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 여기도 있어. 그러니까 뇌는 야 이게 뭐야 그러는데 그 정전기관은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가고 하니까 이렇게 어지러워요. 예. 그게 그래. 그 대신 이석증은 어떤 좋은 관계가 있냐?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바로 어지러울 때 가만히 있으면 얘가 안 움직이니까. 이석증은 한참 이렇게 있다가 막 어지러워져 하더라도 가만히만 있으면은 바로 어지러움이 없어져요. 왜? 이 돌든 놈이 가만히 있으니까 싹 장각 견디거든. 그러니까 이석증 있는 사람이 뛰면 안 되겠죠. 못 뛰어요, 어지러워.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 대신 아주 찬찬히 걸어가죠. 예. 그래야 어지러움은 저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석증은 그 석회질 그게 있다가 막 돌아다니면 그게 막 어지러운 거예요. 유모세포들을 교란시켜가지고. 근데 걔가 다시 자리를 잡고 가요? 아니, 그게 이제 그 담석이 이제 자연 치료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그 나트륨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나트륨이 하나의 그런 거잖아요. 활성제가 되기도 하지만 소독제도 돼요. 그래서 간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게 이상한 게 생겼다 그러면은 간에서 그거를 뭐 합니까? 분해시켜 버리려고 하겠죠. 그럼 분해시켜 버리면 그게 자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혹시 물고기 키워보셨어요? 그런가? 물고기 이렇게 죽잖아요. 며칠 나다 보면 물고기가 없어졌어요. 네. 분명히 죽은 놈을 봤는데 한 며칠 지나니까 없어져. 걔가 다 어떻게 된 것 같으세요? 분해됐어요. 분해된 거겠죠. 다른 분해된 거예요. 물고기가 짜도 먹지만 스스로가 분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시체가 있으면 뼈만 남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피부들이 다 어떻게 됐느냐? 시간이 지나면 그걸 누가 와서 먹어서 되는 게 미생물이 아니고요. 다 분해시킨 거죠. 분해가 되는 거예요. 수중에. 공기 중에 미생물, 땅 속에 미생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게 분해가 되는 겁니다. 다 분해시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체내에서는 분해시키려고 하는 성질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걔가 분해를 시키면 그러면 이제 이석증이 자연스럽게 낫는 거고. 그 이석을 분해시킨다고요? 네. 그런 것들도 아. 아주 조그마면 분해가 돼요. 분해시켜서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배출이 되는 거지. 걔가 분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쉬운 예로 뭐냐, 그 이석이라고 하는 그 석회가
이 유모세포를 충격을 줬을 때 이 유모가 그 정도 와갖고 건드려서 껐다가 없으면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쉬운 예로 여기 유모가 있는데 이런 게 와서 축축 건들면 짜증나잖아요. 이렇게 툭툭 지나가면. 그럼 얘들이 교란이 된 건데, 쉬운 예로 요만한 놈이 와서 여기 살짝 건드렸어요. 근데 뭐 건드리는 것도 없어. 이러면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낫다고 생각하는데 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석증이 있으면 이제 주사요법으로 해가지고 그 기관에다가 약물, 그걸 이제 분해시키는 약을, 분해시키는 약을. 그렇죠. 염증 치료나 이런 약을 주는 거예요. 제자리 찾아가는. 제자리 안 치잖아요. 그래서 분해를 시키든가 아니면은 방법은 뭐냐면은 그 위치를 찾아서 그걸 빼내는 거죠. 주사기로. 조그마니까. 빼내고 다시 그 액 대신에 대한 걸 대처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석증이 좋아지는 거고요. 메니에르 병은 이제 달팽이관 안에 림프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 기점막이 이렇게 파손이 됐어요. 찢어졌어요. 걔도 단백질이에요. 그 파손이 되면 우리가 상처가 딱 나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굳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했는데 피가 나면 뭐가 생기느냐? 철분이나 이런 것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걔가 산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철이 산을 만나면 산화가 돼가지고 녹슬잖아요. 똑같아. 그게 바로 염증이에요. 그러면 이제 염증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부풀어 오르면서 그게 쉬운 예로 굉장히 좀 통증이 오는 거죠. 열이 생기고요. 메니에르 병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통증이 많아지니까 이석증은 어지러우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있으면 괜찮은데 메니에르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동안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석증은 자세만 잘 잡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으면 이석증. 가만히 있는데도 막 울렁거리고 막 그건 이제 메니에르 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귀 내이에서, 그러니까 정전기관, 평행기관이 아니고 내이에서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메니에르가 오면 거의 대부분이 이명, 난청이 동반하잖아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게 그 달팽이관 안에서 지금 염증이 생긴 건데. 그러면 염증이 생기면 뭐가 되겠습니까? 모든 게 균열이 다 깨지잖아요. 그리고 이미 어떠한 그 단백질 파손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메니에르 병으로 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돌발성 난청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돌발성 난청이 생기고 그 다음에 메니에르 병으로 가는 거예요. 돌발성 난청이 생겼는데 네, 맞아요. 메니에르까지는 안 갔어요. 그러면 그런 걸 보고선 이제 저는 이제 간이 튼튼하시군요. 간에서 왜 얘가 찢어져 갖고 여기에 항균 같은 거를 간에서 이제 살균해 주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회복을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 상처난 부위가 잘 아물게 되면 간이 튼튼하니까 했으니까 돌발성 난청은 오고 그 다음에 기 회복이 조금 빨라지겠죠. 왜? 회복을 시켜줬으니까. 근데 간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은 돌발성 난청이 생긴 상태에서 이게 안 되니까 뭐가 돼? 점점 염증이 커질 거 아니에요. 재생력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메니에르병을 가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이명도 생기고 막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메니에르병 가기 전에 돌발성 난청이 되면 무조건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거야. 염증 지수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염증 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메니에르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 빨리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라든가 이렇게 귀에다가 넣는 주사를 맞는 거예요. 걔가 염증 치료하는 거예요. 그거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걸로 한 일주일 훈련하면은 이제 그런 걸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럼 중이염하고 메니에르하고 중이염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그 관계가 고막이 있어요? 메니에르하고 아니요. 관계 없어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메니에르는 내이라고 해서 달팽이관 안에서 생기면 메니에르. 네. 중이염은 말 그대로 중이. 중이에서 생기는. 고막에서 달팽이관 사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 이소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이소골 그 안이 우리 보기에도 코에서 들어가면 여기에 유스타스 기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게 짧아요. 귀하고. 그래서 애들들은 코가 안 좋다 그러면은 귀도 안 좋아요. 왜? 염증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얘가 내려가 있어갖고 어지간해서는 잘 코가 안 좋은데 귀가 안 좋아지진 않아요. 근데 연관성은, 그래서 우리가 코에 이제 우리가 비염이 있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귀를 치료하면 이게 좋아져요. 같이요. 그리고 코를 치료하면 귀가 좋아져요. 연관성이 있어요. 연관. 코하고 귀가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 한번 그 귀가 나빠서 난청 좋아졌는데 뭐 코가 좋아졌대 이런 얘기를 하는 예,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비염이 좋아졌다는 거냐고. 예, 예. 근데 어쨌든 코가 참 불편했었대요. 예. 근데 좋아졌대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뜻밖으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게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그냥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튜브에 보게 되면 뭐 여기다 뭐 이산화수소, 그 과산화수소만 해가지고도 막 된다라고 막 그 유튜브 막 떠다니더라고요. 근데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거 우리 소독제 있잖아요. 예. 걔가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단 말이에요. 과산화수소라는 게 H2O2거든요. 예. 그러니까 H2O2니까 O 하나만 빼면 물이 되잖아요. 예. 산소하고. 그러니까 산소하고 물로 분리가 되잖아요. 이러면 최적인데 이 H2O2가 되면서 이게 산성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성이 되면 뭐가 되냐면은 우리 몸의 효소 중에 칼타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 이제 혈관에 많아요. 그게 좋은 효소예요. 예. 그 황산화 효소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피가 딱 나면은 거기다 소독약 탁 하면 거품이 막 나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칼타제라고 하는 성분에 H2O2에서 요걸 집어넣으면 얘가 그 칼타제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H2O하고요 산소로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거품이 막 나는 건 산화가 돼서 지금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찌꺼기 보면 이렇게 물만 이렇게 내려오고 그게 물이에요. 근데 이 상처가 난 부분에다 바르면 왜 그런 일이 벌어냐? 그 피 속에 칼타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했더니 거품도 안 나.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간혹가다. 그 사람은 뭐냐? 이 혈관 내에 칼타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준다. 그 얘기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없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균이 없어서 죽는 거품이 있다. 아니, 균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우리 그렇게 해요. 예, 그쵸.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균을 죽이는 게 아니고 그걸 계속 우리 피부에다가 이렇게 막 하면 이게 허옇게 예, 허옇게 됐어요. 생기잖아요. 그건 뭐냐? 나쁜 거예요. 그건 왜 나쁘냐? H2O가 되면서 H2O하고 O가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잖아요. 그럼 여기 산소가 남았잖아요. 산화되면서 산소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 여기 있는 건 물로 변환시켜서 버렸어요. 그럼 산소가 남아있으면은 얘가 활성산소가 아니고 이게 산소지 않습니까? 그럼 피 안에 또 뭐가 있나요? 철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걔하고 만나면서 뭐가 돼요? 이제 산화가 돼서 염증을 만드는 놈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수소나 산소가 엄청 많은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데 써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동이 끝나면 남았잖아요. 남았으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다른 거하고 일을 하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만들어줘요. 그럼 얘네들이 뭐 하고 있냐? 우리 이로운 것들이 있잖아요. 이로운 것들한테 달라붙어갖고 산화를 시키는 거야, 나쁘게. 가만히 안 있고만요. 네. 그러니까 쉬운 예로 우리가 어떤 미생물들, 그러니까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는데 다 균들은 다 뭘 갖고 있어요? 단백질로 돼 있는 놈이거든요. 근데 단백질이 산소를 만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단백질이 산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산화가 되면 그럼 이제 나쁜 걸로 나빠지는. 그래서 상처가 큰 부위에다가 그 소독약 뿌리면 안 돼요. 상처가 큰 데에는 무조건 좋은 걸로 알았는데. 상처가 큰 데에는 소독약을 뿌리면 일단 여기 있는 균을 제거한 건 좋은데 좋은 균까지 같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병원에 가면은 소독약으로 안 하고 요드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죠. 요드, 예, 색깔이 노란. 네. 걔가 이런 확장성은 없어서 해주는 거예요, 요도액은. 그러니까 대개들 의사들은 과산화수소 이런 걸로 소독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적당하게만 쓰면 좋아요. 근데 과하면 안 좋은 게 과산화수소고요. 요도액도 많이 써서 좋을 거 없어요. 요도액은 뭐에 문제가 되냐면은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잘 안 쓰는 게 좋아요. 요도는 뭐냐면은 요도액이 갑상선을 만들어내거든요. 문제점을. 그래서 산모들한테 애들 막 클 때 그때 요도액을 막 배에다 바르고 그러면 안 그렇죠. 좋아요.
얘가 흡수가 돼갖고 애가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걔는 타고나면서 이제 갑상선이 안 아, 좋아져. 그걸 흡수해요? 이게 들어가잖아요. 피부 흡수. 밖으로, 아니, 피부에 바르는 걸 흡수해요? 피부는 일부는 흡수하죠. 흡수하죠. 그래서 항상 그 산모들 뭐 할 때 보면 요도액을 발라주고선 빨리 그걸 제거해 준다고요. 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독제라는 게, 소독이라는 게 균을 소독하는 면도 있지만 균만 소독하겠어요. 좋은 것도 없앤다고요. 그래서 적당한 거,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게 다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적당하게만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돌이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석이라고 하니까 돌이 아니고 그냥 그 단백질에 고령화된 거다. 근데 그런 것들이 딱딱해지면 부드러운 유모를 가서 툭툭 치니까 이게 원래는 내가 균형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기를 툭 치니까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어린 애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다 있잖아요. 어디요? 이석은. 어린애들이 무슨 이석이. 아니, 그 이석이 본래 있는 게 아니고 그럼 나중에 나이 먹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러니까 결국은 어릴 이석이라는 적에는 건 선천적일 수도 있어요. 선천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왜냐? 그 뼈 그 정전기관 안이 항상 튼튼하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선천성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아니 저희는 그래서 여기 귀 밑에 붙이는 게 그 돌을 그래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잡아주는 거 귀 밑에가 아니에요? 아니고. 붙이는 거. 아니, 귀 그러니까 밑에는 왜 그것이 멀미할 줄 멀미할 그러니까. 때 하잖아요. 예, 예. 그게 바로 귀에 있는 그 정전기관이 그니까. 배가 울렁울렁거리면은 눈 시각이 고정시키는 거.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귀 밑에를 하는 걸 보게 되면 반응이 이게 그 귀 밑에 안 바르고 파스 발라도 돼요, 여기다. 예? 하나의 뭐냐면 여기를 마취시키는 거예요. 그 붙이는 귀 밑에가 뭐 마취제 그러면? 그러니까 마취자니까 그렇죠. 여기를 그냥 마비시키는 거예요. 저희는 그 돌가 그렇게 그 약간 자석 같은 성분이라 그 돌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걸 붙여준다고. 그러면 뭐 그 돌은 자석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그런 성분이 있어서 그게 그런 귀 건 밑에가 아니고 그 성분으로 자석을 잡아준다. 끌어당기고 그러는 게 뭐 아니고 그런 줄 알았어요. 얘가 쉬운 예로 우리가 여기다 파스 귀 밑에 대신에 하게 되면 파스 붙이잖아요. 물파스도 여기다 막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그 혈전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잠깐. 그러면 여기가 마비가 돼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약간 마취 상황이 있어. 얘가 우리 이빨 할 때 이빨 마취하고선 이거 안만 뜯어도 안 아프잖아요. 얘가 못 느끼는 거예요, 통증을. 그 역할이구나. 네, 그래서 귀 밑에라고 하는 게 바로 거기가 평행기관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해갖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여쭙고 싶어요. 제가 비행기 타고 네. 내려만 가면은 이 귀가요 끊어질 것 같아요. 예, 아파요. 뺑뺑한 고무줄이 끊어질 것 같아서 예. 말도 못할 고통이에요. 예. 그거는 이 귀가 왜 그러는 거예요? 기압 차이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사람마다 다 틀려요. 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을 갈 때는 안 아파요. 근데 미국에서 올 때는 아파요. 예, 희한한데 저도 그거 내려갈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안 어느 때는 그래요? 올라갈 때도 아파요. 근데 네. 요즘은 이제 그 비행기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서 그 기압 조절을 잘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막 올라가잖아요. 또는 내려가잖아요. 이럴 때 내부의 기압 차이가 생기면은 네. 그 압력 내려갈 그 압력에 의해서 느끼는 거예요, 다.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그런 기압 차에 민감하신 분이 있고 기압 차에 약간 둔감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느꼈던 데이터가 뭐냐면은 미국 갈 때는 안 아파요. 근데 미국에서 올 때만 되면 내려갈 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서품이 이렇게 불면 바람 따라 내려가면은 아프고 바람을 역행해서 오면 또 아프고. 더 민감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신기하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요즘 뭐 보잉 787인가 뭐 큰 비행기 그걸 타보니까 그건 올라가나 내려가나 안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기압 조절 잘하는구나. 그럼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고막이 터진다든가
그런 그런 거. 통증이 아니 그런 거까지 통증으로 끝나요? 예, 통증으로 대부분 끝나요. 그리고 꼭 내리고 끊어질 것 나면 같아요. 뭔가 예. 터질 것 같고 예.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침을 생겨도 그렇고 막 뭐 길을 별 막아도 안 그러고 돼, 안 별 돼요. 저기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 가실 때 그런 통증이 있으면 그 공항에 약국에 가시면 예. 그 약이 있어요. 아, 이완제 있어요? 예, 있어요. 먹는 약이요? 예, 그냥 비행기 타기 전에 먹으면 돼요. 그럼 안 아파요. 타기 전에 먹으면이 아니죠. 내려갈 때니까 만약에 아니, 그러니까 몇 시간이 되면은 그 시간이 있어요. 아, 뭐 몇 가기 시간 전에 전에 먹어라? 먹어라 그러면 아. 그거 먹으면 안 아파요. 아, 그래서 절대 비행기 못 타겠다. 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 비행기 굉장히 타실 때 심해요, 이게. 그러세요. 그러면 그 공항에 가면 약국에 그게 있어요. 아. 먹는 약이. 그러면 갈 때 올 때 하면 그러면 그 2개 달라고 그래가지고 타실 때마다 그 시간 내서 그 우리 먹으시면 딸내미는 왜 몰랐나? 우리 딸내미도 그런데. 예, 그 약국이 있어요. 근데 내 이거 귀 아파서 그런다 그러면 그 다른 데는 몰라도 공항에는 그거 항상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약 요거 드세요 그러고 하면 뭐 의사 내려가기 뭐 선생님도 한 시간 전이고 얘기했을 2시간 전에 텐데 먹으라고. 우리 딸내미 그러면은 그거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려가기 전에 뭐 보통 비행기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내려가기 전에 뭐 1시간 전이나 뭐 이렇게 네. 돼 있으면